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쪽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5월 달 자동차 관세가 시작이 되는데 해결책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마침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쪽 섹터를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사실 이제 수익을 언제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개념으로 본다면 접근하기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차 가격도 상당히 좀 어정쩡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 뭐 기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가격이고요.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뭐 나왔지만 안 좋다고 나왔잖아요. 그러기다가 뭐 전기차 관련주 지금 완전 우후죽순 다 박살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를 접근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의 주가 모양만 본다 하더라도요.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결국 지금 우하향으로 계속 레벨 다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반등이 아닐까 해서 잡아놨다가 또 빠지고 또 잡아놨다가 또 빠지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어서 단기 반등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이제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선방이 잘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포지션이 굉장히 잘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완화, 특히나 자동차 관련 업종의 관세 완화하겠다, 자동차 업계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온 만큼 결국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현대차와 같은 이런 대형 기업, 뭐 기아차와 같은 이런 대형 기업을 건드려야 될 것인가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언제 발생시킬지, 매도할지를 타이밍을 잡지 않고 뭔가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관점으로 적금 넣듯이 내가 보험 가입하듯이 넣어놓는다 생각한다면은 사실 현대차만한 기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 종목을 대체할 만한 기업이 더 이상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물리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요. 모아갈 것 같으면 차라리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모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요즘 이렇게 관심이 좀 많이 쏠리게 될 거고 현대차도 오늘 조금 주가가 뭐 한 1.8%대 반등이 나가다 보니까 이거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뭔가 혜택을 본다, 수혜를 본다 하면 무거운 종목보다는 요즘 시장 가벼운 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종목들로 봐야 될 것 같고 부품 관련주로 눈을 조금 돌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자동차가 관세 타격을 좀 많이 받아가기도 했었고 또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오히려 현대차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다면 이 정도의 평가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관세 협상 좀 앞두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리스크가 좀 해소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일단 관세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제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분이 정의성 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데 있어가지고 좀 혜택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내일 관세 협상인가요? 그때 관세 협상을 할 때 누구랑 하나요? 저는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누구랑 협상하는지 애매한 상태에서 이야기가 제일 오고 갔던 섹터가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좋아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약간 좀 구설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면에서 일론 머스크의 자동차 관련 산업, 역시 전기차 이런 쪽에 대한 혜택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관세가 뭐 완화가 될 것인가라고 하면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섹터를 정해가지고 관세를 때린다라는 느낌보다는요. 그냥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의 관세를 이렇게 보편적으로 때려놓고 협상의 우위를 서기 위해서 뭔가 조금 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관세가 큰 뭐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면요. 사실 수치상의 의미도 별로 없을 것 같고 협상에서 우위를 서기 위해서기 때문에 뭔가 뺏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조정이 되고 하나하나 다 완화가 되고 뭐 발표한 지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유예시키겠다라고 말 바꾸는 것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이 관세는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나를 관세맨이라 불러달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애초에 관세를 때릴 거라는 거 다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우리가 제일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선반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선반영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내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진짜 충격적으로 협상이 안 돼가지고 너희 관세 더 맞아라. 하나는 형식의 뭔가 이상한 형태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저는 뭐 관세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됐다.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지금 현대차가 4월까지 빠져내려간 게 결국은 관세 영향. 반도체도 지금까지 빠졌던 게 다 관세 영향이지 않을까. 그래서 선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 유예와 협상이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지부를 찍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현대차의 주가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관세라는 키워드만 시장에 뛰어오르면은 이 현대차가 그 타격을 온전히 받아가는 게 좀 확인이 됐던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협상을 하게 되면서 뭐 자동차 쪽에 관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협상이 아닐지언정 이미 또 시장의 충격을 흡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빠질 건 없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이보다도 나빠질 건 없다는 아닌 것 아니에요. 같아요. 또 나빠질 게 있나요? 아니죠. 일단 뭐 더 이상 악재나 뉴스로 나빠진다기보다는 주가가 조금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게 저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때 주가가 올라오면 반드시 파는 사람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수익이 낮기 때문에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지금까지 2024년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 거의 신고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생겨 나오는 상태라서 결국 파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빠져내려가서 지금은 내려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도 약 1년 동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다가 1년 동안 나를 배신하고 1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친구가 있는데 야, 나 오늘부터 좀 바뀌었으니까 나를 좀 믿어줘 하면 그래 나 앞으로 널 믿을게 이렇게 안 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주가가 1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게 바로 내일부터 막 올라가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 상담을 할 때도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외바닥에 좀 속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현대차도 지금 반등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거 올라오고 나면 반드시 또 빠져내려가는 또 쌍바닥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주가의 저점이니까 사서 모아야지라고 하면은 반등이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가지고 내가 수익 좀 내보려고 들어간다 만족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팔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럼 또 빠졌을 때 물려서 손절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차는 장기적으로 아예 그냥 매도 타이밍을 잡지 않고 모아가는 개념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만약에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고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차라리 자동차와 관련된 중소형주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이제 제가 확실히 좀 이해가 된 것 같고 사실 제 질문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또 마음이기도 하니까 네. 제가 계속 또 전문가님에게 많은 질문을 좀 드리면서 같이 소통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부품주 쪽에 어떤 기업들 좀 좋게 보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자동차 부품주는 지금 다 좋아요. 그래요? 네, 자동차 부품주들은요. 자동차가 가는데 이제 현대차가 엄청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예.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거의 다 못 갔어요. 그래서 거진 다 바닥이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은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좋고 우리가 재무적인 가치라고 하죠. PBR이라든가 PER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무 가치로 본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높은데 주가가 내려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우리가 뭔가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을 조금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매매를 하고 뭔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올라가는 기업을 따라 붙는 매매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 추천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종목들,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을 모아가면서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올라갔을 때 수익을 내는 관점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을 오늘 이렇게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려보고 싶은데 화신이라는 종목의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요. 주가가 안 올라갔어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장기간 빠져 있는 상태인데 바닥을 어느 정도 잘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매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성장을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해오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동차 관세가 부과가 된다 하면 거의 완성차 쪽에 뭐 영향을 좀 많이 줄 것 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부품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받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부품주들은 또 현대차나 기아에만 납품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양한 국가로 또 판매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자동차 부품주가 훨씬 낫다. 그리고 화신이라는 이 기업은요. 자동차 관련주로도 엮여 있긴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전기차 핵심 부품, 이제 배터리팩 이런 것도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배터리 쪽으로 엮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조금 반등이 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섹터에 같이 엮일 수 있는 그러니까 뷔페식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동차에만 엮이는 것도 아니고 2차 전지 쪽에만 엮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화신이라는 기업을 한번 좀 주목을 한번 해보자 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